모두가 가수 브루노 마스를 알지만 진짜 브루노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하나 공선회 공연을 했던 그 소년의 모습은 말이죠. 배오려진 동물원에서 잠을 자던 10대 소년. 도박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남자. 40살이 된 브루노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빚진 돈이나 제시카가 떠난 이야기뿐 아니라 그를 유명하게 만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그의 경력을 망칠 뻔했던 중독,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숨겨온 어두운 가족 비밀까지. 그가 밝힌 내용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브루노 마세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를 배우던 시절 겨우 4살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그는 이미 일주일에 5일, 하루에 2번씩 공연을 하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와이키키에서 음악 그룹을 운영했고 그는 그 그룹의 스타가 되었다. 그는 작은 반짝이 점프슈트를 입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춤 동작을 마치 타고난 것처럼 따라해서 꼬마 엘비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뛰어났기에 1990년 겨우 5살의 나이로 4만 명의 관중 앞에서 열린 알로하 볼 하프타임 쇼에서 단연 주목을 받았습니다. 6살 때는 아르세니오 홀 쇼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92년 영화 라스베이거스에서의 신혼여행에서 작은 역할을 맡아 하루 출연료로 $600를 벌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것이 자신의 첫 라스베이거스 공연이었다고 농담했습니다. 10살이 되기도 전에 그는 거의 하나 공센번의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 시작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심어줍니다. 아마도 그래서 몇 년 후 슈퍼볼 하프타임 쇼 리허설을 할 때 마치 쉬는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밝게 빛나는 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브루노가 12살 때 부모님은 이혼했고 가족 공연은 끝났습니다. 갑자기 무대도 조명도 돈도 없어졌습니다. 브루노와 그의 아버지 형은 잠을 잘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잤습니다. 때로는 노란색 93년식 캐딜락 안에서, 때로는 와이키키 해변의 옥상에서, 심지어는 공작새들이 밤새도록 울어대는 버려진 동물원에서 잔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어서 호텔 수영장에 몰래 들어가 샤워를 하곤 했다. 저녁 식사는 세븐일레븐에서 산 스팸이 주를 이루었다. 5개월 동안 전기조차 없었다. 아앰프를 살 형편이 안 됐던 그는 달빛 아래서 기타 연습을 했다. 학교에서는 헌옷 가게에서 산 옷을 입는다고 놀림을 받았지만 브루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이클 잭슨을 흉내내며 하룻밤에 $75를 벌어 데모 테이프와 버스비를 마련했다. 그러한 고난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2003년 음반사들은 그의 데모를 듣고 그가 차세대 리키 마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가 스페인어로 노래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스페인어로 작사 작곡을 할 줄 몰랐다. 그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음반사가 정해놓은 라틴 아티스트 이미지에 갇히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이름 브루노를 선택했어요. 유명한 레슬러 브루노 산마르티노의 이름에 마스를 붙인 거였죠. 왜냐 하면 한 손녀가 그에게 네온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분명 화성에서 온 사람일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2003년 6월 그가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했을 때 그는 18살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의 손에는 단 $600와 데모 CD의 시장, 그리고 수화물 태그에 적힌 브루노 마스라는 이름만 있었습니다. CEO세에 그는 선셋거리의 하룻밤에 $40짜리 모텔과 코리아타운의 비좁은 스튜디오를 포함해 4군데나 거처를 옮겼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DJ 장비를 만져본 적도 없었지만 거짓말로 벤나이스 블러바드에 있는 직장에 취직했다. 이틀 만에 해고당했지만 그날 번 $75로 휴대전화가 끊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해 여름 그는 몇 주 동안 잭 인 더 박스에서 파는 99센트짜리 타코만 먹고 지낸 적도 있었다. 2004년 2월 모타운 레코드에서 그에게 계약 제안을 했다. 계약서는 단 3페이지 분량이었다. 브루노네 은 아침 메뉴판이 저것보다 더 두껍다고 농담했다. 음반사는 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라틴 팝 가수를 원했다. 9개월 후 그들은 단 한 곡의 노래도 발매하지 않고 그를 계약 해지했다. 굴욕적인 일이었다. 그는 이미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지만 그 실패는 오히려 행운으로 작용했다. 같은 시기에 모타운에 합류한 또 다른 아티스트는 필립 로렌스였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음반사들이 외면할 수 없는 음악을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06년이 노예자 브루노와 필립은 빈털터리였지만 열정은 넘쳤다. 그들은 할리우드의 작은 스튜디오 밖에 주차된 필립의 낡은 99년식 토요타 코롤라 뒷좌석에서 음악을 만들었다. 그 스튜디오는 아리 레빈이 운영했다. 그는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브루노와 필립은 아이디어를 냈다. 그들은 그에게 보상으로 세븐일레븐에서 브리토를 사주곤 했다. 코듀나비트가 마음에 들 때마다 스미즈다 라고 외치곤 했는데 그게 바로 그들의 이름인 스미징턴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10시간씩 주 6일 동안 히트곡들을 분석하고 자신만의 곡을 쓰는 법을 배우며 연습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곡도 발매하기 전에 하나 공센곡이 넘는 노래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브루노의 여동생 해미가 나섰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패션 업계에 종사하던 그녀는 브루노의 데모 CD 한 장을 마이크 린이라는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마이크는 닥테오 드레 밑에서 일했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다람쥐 소리처럼 이상하게 들려서 CD를 버릴 뻔했다. 하지만 43초쯤에 브루노가 고음을 내는 순간 마이크는 CD를 멈추고 되감았다. 그는 브루노를 레코드 원 스튜디오로 불러 미팅을 했습니다. 계약 제한은 없었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브루노를 알아봤다는 사실만으로도 브루노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LA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눈에 띄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작곡한 Lost to Minuto라는 노래를 $20,000에 팔았습니다. 간신히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전환점은 플로리다의 Right Round의 후렴구를 작곡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노래는 2위를 차지했고 발매 첫 주에 63만 6천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디지털 기록이었죠. 그 후 그들은 B.O.B의 Nothing on You를 작곡했고 이 또한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브루노가 2010년에 Just the Way You Are를 발매하였을 당시 그가 작곡에 참여한 곡들은 이미 다른 아티스트들에 의해 1,5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브루노 마스가 하룻밤 사이에 스타덤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의 솔로 여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EP 앨범 It's Better If You Don't Understand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예 앨범은 2010년 5월 11일에 거의 주목받지 못한 채 발매되었습니다. 러닝 타임은 단 13분, 수록곡은 단 4곡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말까지 미국에서 겨우 27 공공장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작고 기억에 남지 않을 것 같은 EP였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큰 성공을 위한 기반이 될 곡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불과 5개월 후인 2010년 10월 4일 그는 Do Wops and Hooligans를 발매했습니다. 그 앨범은 그야말로 폭탄과 같았습니다. $70,000의 예산으로 샘플링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제작된 이 앨범은 미국에서 7배 플래티넘을 달성했고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500만 장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영국에서만 공식 앨범 차트에 400주 연속 머물렀습니다. 개호이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는 애비 로드나 스릴러보다도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싱글들이 발매되었습니다. 그의 데뷔곡인 Just the Way You Are는 2010년 8월 7일 빌보드 핫백 차트에 진입했고 불과 8주 만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곡은 차트에 48주 동안 머물렀고 13배 플래티넘을 달성했습니다. 미국에서만 역대급 7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역대 디지털 트랙 상위 25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레네이드가 나왔습니다. 아이곡은 최고 인기를 누린 주간에 55만 9천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시 음악 역사상 주간 다운로드 수 8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15개국에서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그레네이드는 빌보드 차트에서 3번이나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단 5곡만이 달성한 기록입니다. 2011년 3월까지 브루노는 미국에서 각각 500만 장 이상 판매된 곡을 2곡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기록을 세운 아티스트는 레이디 가가뿐이었다. 음악계는 이를 주목했고 그는 데뷔와 동시에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상과 레코드상을 포함해 7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로린 힐 이후 남성 솔로 데뷔 앨범으로는 그 정도의 성과를 거둔 적이 없었다. 그는 주요 부문에서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Just the Way You Are로 최우수 남성 팝 보컬상을 수상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5세였으며 1974년 스티비 원더 이후 이 상을 수상한 최연소 남성이 되었다.
얼마 후 빌보드는 그를 최고의 핫백 아티스트로 선정했다. 국제음반산업연맹 IFPI는 그를 2011년 가장 많이 팔린 글로벌 아티스트로 꼽았고 심지어 연말에 급부상했던 아델의 기록까지 넘어섰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2년 10월 Locked Out of Heaven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발매 초반에는 30위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지만 점차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이 곡은 발매 11주 만에 1위에 올라 2012년 12월 22일부터 2013년 1월 26일까지 6주 연속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브루노 마스는 1964년 바비 빈튼 이후 데뷔 후 2년 안에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4곡을 1위에 올린 최초의 남성 솔로 가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마이클 잭슨조차 이 기록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판매량도 그에 못지않게 증가했습니다. 이 곡은 발매 10주 만에 미국에서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 결국 10배 플래티넘을 달성했습니다. 이후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횟수는 18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평론가들은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 롤링스톤은 이를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필요로 했던 폴리스의 부활이라고 평했다. 그 레게록 비트는 차트를 장악했던 EDM의 단조로움을 깨뜨렸다. 본분도 CA 안도에는 시간에 브루노는 팝 라디오의 음악적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처음에는 파격적인 주크박스 음악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음반사는 탄탄하고 중독성 있는 댄스 앨범을 기대했다. 하지만 브루노와 그의 팀은 비밀리의 비전을 확장했습니다. 예산을 늘리고 디스코풍에 반짝이는 트레저부터 대담하고 관능적인 록의 고릴라, 심지어 레게 장르의 Show Me Rabel Panic까지 9가지의 다양한 장르를 시도했습니다. 한 내부 메모에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앨범은 라디오에서 틀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브루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이브 관악기와 빈티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향후 저작권료의 4%까지 포기했습니다. 그 위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2년 만에 이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600만 장이 팔렸다. 평론가들은 깜짝 놀랐다. 스핀지는 마치 새벽 3시에 주크박스를 뒤적이는 것 같다고 평했다. 혼란스럽지만 매력적이었다. 브루노의 장르 혼합 방식은 이후 두아리파와 해리 스타일스 같은 아티스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2014년 그래미 시상식은 더욱 화려한 불꽃놀이를 선사했다. Unorthodox Jukebox는 쿄이유스 팝 보컬 앨범상을 포함해 총 2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각 곡에 120개 이상의 개별 오디오 트랙이 사용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해 후보작 중 가장 많은 수였습니다. 심지어 다프트 펑크의 Random Access Memories보다도 많았습니다. 같은 날 밤 브루노가 고릴라 공연을 펼치던 중 누군가가 그가 가슴을 치는 0.6초짜리 장면을 두고 FCC 연방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고릴라를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벌금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그는 2015년 기네스 세계 기록에 외설 심사를 받은 가장 짧은 TV 공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래미 시상식 이후 판매량이 급증했다. Unorthodox Jukebox는 빌보드 200 차트에서 171%나 상승했다. 이는 90년대 엘라니스 모리세스 이후 그래미 시상식 주간에 기록한 가장 큰 판매량 증가 중 하나였다. 그렇게 해서 업타운 펑크가 탄생했습니다. 2014년 5월 1일 임시 스튜디오에서 열린 잼 세션에서 시작되었죠. 첫 번째 버전은 음성 메모에 녹음되었는데 마크 론스는 아직도 그 메모를 별표 표시해두고 있습니다. 조혜종 곡은 11명의 작곡가가 참여했고 건의 소송에 휘말린 끝에 마침내 2014년 11월 10일에 발매되었습니다. 발매 직후 곧바로 1위에 올라 2015년 1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14주 동안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올드 타운 로드가 나오기 전까지 10년 동안 가장 긴 1위 기록이었습니다. 아이노라에는 최고 인기를 누리던 시절 주당 3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전 세계적으로 하루 하나 5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발매 10주 만에 100만 장 판매를 넘어 1965년 I Feel Good 이후 가장 빠르게 팔린 재즈풍 싱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에 열광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아이 노래가 탑승 안내곡으로 지정된 달에 1등석 음료 주문량이 37% 증가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항공사 직원 중 한 명은 이 노래를 Uptown Drunk, Uptown Drunk라고 불렀습니다.
BBC는 2015년 방송에서 이 노래의 템포를 이용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큰 도약은 거의 무산될 뻔했습니다. 브루노가 2016년에 Smoothest K Magic을 제출했을 때 음반사는 그다지 감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록곡이 9개뿐이고 리오닝 타임도 33분으로 일부 EP보다도 짧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단호했다. 그는 1990년대 파티 믹스테이프처럼 모든 곡이 다 좋은 느낌을 주기를 원했다. 그리고 2018년 1월 28일 그래미 시상식이 열리자 그의 앨범은 모든 상을 휩쓸었다. Smoothest K Magic은 올해의 앨범 레코드 노래상을 수상하며 21세기에 이 3관왕을 달성한 두 번째 R&B 앨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룻밤에 6개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That's What I Like의 스트리밍 횟수는 130% 급증했고 이 곡은 결국 7배 플래티넘을 달성했습니다. 2018년 4월까지 앨범은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500만 장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투어 역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Smoothest K Magic 월드 투어는 2017년 3월 28일 안트베르펜에서 시작하여 2018년 12월 30일 호놀룰루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 투어는 6개 대륙에서 225회의 공연을 포함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연에서는 48 583장의 티켓을 판매하며 비욘세의 기록을 경신했는데 이는 2016년 비욘세 공연보다 100장 더 많은 수치입니다. 투어가 끝날 무렵 350만 장의 티켓이 판매되었고 3억 6,77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익 투어 10위권 안에 드는 기록이었으며 U2의 오리지널 조슈아 트리 투어와 레이디 가가의 몬스터볼 투어보다도 높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Smoothest K Magic의 모든 곡은 엄청난 디테일에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졌습니다. 타이틀곡의 토크박스 인트로는 1987년 히트곡 Computer Lover를 떠올리게 하고 Versace On The Floor이 부드러운 신디사이저 사운드는 1994년 베이비페이스의 명곡들을 연상시킵니다. 카디 B가 파이서링한 피네스 리믹스는 90년대 초반 사운드를 재현하기 위해 25년 된 콘솔을 사용해 믹싱되었습니다. 9곡이라는 트랙수 또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카세트 테이프인 바비 브라운의 Don't Be Cruelly 객면에 9곡씩 수록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앨범을 극찬했다. 한 평론가는 이 앨범을 팝 음악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이라고 평했고 다른 평론가들은 모든 것이 EDM 드롭에 집중되던 시기에 펑크 음악을 다시 주류로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8년 9월 브루노는 구찌 메인의 Wake Up in the Sky 후렴구를 30분도 차에 안 되는 시간에 녹음했습니다. 이 곡은 9월 14일에 발매되었습니다. 최고 순위는 12일이었지만 꾸준한 인기를 누렸다. 2025년 7월까지 6배 플래티넘을 달성했고 스포티파이에서 14억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그해 1위를 차지했던 많은 곡들보다 더 많은 스트리밍 횟수를 올렸다. 때는 라스베이거스의 늦은 밤이었다. 돌비 라이브 극장은 만석이었다. 밤 11시 47분 브루노 마스가 금색 턱시도를 입고 무대 위로 등장했다. 순식간에 객석은 조용해졌다. 그러되오니 그는 실크 소닉은 진짜야 라고 말했다. 몇 초 후 음악이 시작되었다. 부드럽고 감미로운 빈티지 발라드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그 노래의 제목은 Leave the Door Open이었고 정확히 새벽 12시 1분에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래를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열광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아이곡은 발매 직후 빌보드 차트 4위에 올랐고 불과 4주 만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2022년 중반까지 이 곡은 스포티파이에서 23억 회 이상 스트리밍되었습니다. 실크 소닉은 실제하는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였다. 1년 후 그들은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 올랐다. 둘 다 하얀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그들 뒤에는 18명의 현악기 연주자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부추 콜린스는 벨벳 왕좌에 마치 왕족처럼 앉아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날 밤 Leave the Door Open은 올해의 레코드상, 올해의 노래상, 그리고 최우수 R&B 퍼포먼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들의 앨범 An Evening with Silk Sonic은 12월에 발매되었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녹음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방 복잡한 소프트웨어 없이 모든 것이 아날로그 방식이었다.
1993년의 사운드를 가장 좋은 의미로 재현해냈다. 발매 첫 주에만 10만 4천 장 이상의 LP가 팔렸다. 그 애음반은 30년 만에 R&B 가수로 세우는 가장 큰 음반 데뷔작이었다. 모든 것이 세심하게 제작되었다. 한 곡을 위해 브루노는 스네어 드럼만 해도 18가지 다른 버전으로 녹음했다. 아엔데오슨 파악의 777 앨범, 마지막 드럼 솔로는 데킬라에 취해 몇 시간 동안 즉흥 연주를 한 후 새벽 3시 7분에 녹음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테이크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22년 말까지 실크소닉 투어는 단 37회의 공연으로 거의 1억 4,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루스밤에게 오이 4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셈입니다. 일부 팬들은 티켓 한 장에 6,500달러나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복고풍 사운드를 추구하는 밴드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그러데 온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8월 16일 오후 8시 태평양 표준시 브루노는 휴지를 준비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몇 분 후 레이디 가가는 Die with a Smile을 발표했습니다. 이 노래는 어디에서나 들렸고 단 하루 만에 스트리밍 횟수 2,040만 회를 기록하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건 아델리 Easy on Me 그 이상이었어요. 뮤직비디오는 마치 영화 같았죠. 옛날 16mm 필름으로 촬영한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흑백이었다. 두 목소리 샹들리에 하나, 그리고 팬들이 나중에 One Last Dance로 하애독한 모스부호의 섬광뿐이었다. 이 노래는 18주 연속 차트 1위를 차지했고 32개국에서 멀티 플래티넘을 달성했다. 하지만 단순히 인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기계였죠. 가장 잘 팔리던 주에는 출판으로 하루에 거의 1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 노래의 매 순간은 11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2025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브루노와 레이디 가가는 가스펠 합창단과 함께 그 노래를 불렀다. 브루노가 11초 넘게 길고 파워풀한 이음을 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인간 색소폰이라고 불렀다. 그 순간은 트위터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놀라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보컬 녹음은 단 한 번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때는 새벽 4시 12분이었고 브루노는 스튜디오 벽에 데킬라 병을 내리쳐 깨뜨린 직후였습니다. 노라의 3분 18co5쯤에 유리 깨지는 소리가 실제로 들립니다. 그는 그 소리를 그대로 뒀어요. 그 소리가 노래를 더 현실감 있게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블랙핑크 로제와 함께한 APT라는 곡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틱톡에 9초짜리 기타 리프를 살짝 공개하며 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2시간 만에 4,200만 명이 이 영상을 시청했다. 정식 발매 후 이 곡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3위에 오르며 K-팝 여성 듀엣곡 역사상 최고의 데뷔 성적을 기록했다. 네온 불빛과 번쩍이는 색채로 가득한 이 영상은 단 19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하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9개월 후 소피 스타디움에서 로제가 공연하던 중 갑자기 조명이 꺼졌습니다. 그때 브루노가 나타났다.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 소음 측정기는 두 사람이 APT를 부르는 소리가 제트 엔진보다 더 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 하나, 2톤이 색종이, 조각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같은 날 밤 스포티파이는 해당 곡의 좋아요 수가 300개를 넘고 스트리밍 횟수가 80% 이상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매된 지 1년 만에 이 곡은 갑자기 차트 상위권에 다시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APT가 도다이체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다. 마침내 브루노가 설명했다. 그것은 애프터 파티 탱고의 약자였다. 그는 이 노래가 2019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자신과 로제가 하에 뜰 때까지 춤을 췄던 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 영상이 있지만 브루노의 휴대전화에 잠겨 있어서 리한나만 열 수 있다고 농담처럼 덧붙였다. 2025년 8월까지 이 노래는 30억 회 이상 스트리밍되었고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상품 판매량은 내 800만 장에 달했습니다. 브루노의 영향력은 장르를 넘나들며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과 기록 뒤에는 더욱 개인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미 시상식과 투어가 시작되기 훨씬 전인 2011년 봄 브루노는 뉴욕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제시카 카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모델 오디션을 마치고 온 참이었고 그는 공연을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을 마주쳤다. 그는 40분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걸어왔다.
그들은 의자를 정리하고 불을 끈 후에도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차에 1년도 되지 않아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와 함께하기 위해 미국 반대편으로 이사했다. 처음에는 그가 세계 투어를 다니는 동안 그녀는 에어 매트리스에서 잠을 잤다. 하지만 그들은 천천히 삶을 꾸려나갔다. 2014년에는 스튜디오 시티에 집을 마련하고 제로니모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다. 브루노는 그녀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그녀를 나의 버팀목이라고 부른 후로는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가슴 아픈 노래 When I Was Your Man에 대해서도 그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녹음기에 피가 흐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제시카와의 관계가 어려웠던 시기에 그 노래를 썼다고 추측했다. 제시카는 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13년 동안 레드카펫에는 단 3번밖에 서지 않았고 그 후로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2020년 말 팬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기념일 게시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며칠 후 브루노는 혼자 도쿄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녀가 선물한 금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이니셜이 보이지 않도록 거꾸로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5년 1월 제시카가 해변 사진에 댓글을 달았다. 한 팬이 그녀와 브루노가 헤어졌는지 묻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저는 앞으로도 그의 모든 업적을 항상 축하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멀리서 응원하는 단 15단어의 짧은 메시지였지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를 산후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냈다. 그는 새해 전야에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했다. 그들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12월을 떨어져 보낸 것이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은 별거 중이었다고 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그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라스베이거스 공연 일정을 연장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두 사람이 결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인스타그램에서 그를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는 여전히 그녀의 패션 라인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도시에 올 때 게스트룸에 머문다고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5월에 그의 공연 백스테이지에서 목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진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2024년 3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뉴스네이션은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보도를 내보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장은 너무나 황당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브루노 마스가 도박비 때문에 MGM 리조트에 약 5천만 달러의 빚을 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MGM 리조트에서 레지디언시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몇 시간 만에 인터넷은 들끓었다. 가십 블로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숫자를 반복해서 보도했다. 레딧 게시판에는 MGM이 이제 사실상 그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토케우쇼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다. 셰넌 샤프는 심지어 자신의 청취자들에게 브루노가 블랙자에게서 하룻밤 만에 하나 700만 달러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이미지는 너무나 완벽했다. 황금과 부에 대해 노래하는 세계적인 팝스타가 카지노 빚더미에 갇혀 있다는 설정. 순식간에 화제가 될 만한 소재였다. 다니테울만의 브루노 파산 브루노 마스부 담금이라는 해시태그가 인터넷에 배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브루노 마스 5천만 달러 BIJ라는 문구가 구글 검색 결과 400만 건 이상에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익명의 제보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MGM 리조트는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모호한 홍보성 발언이 아닌 명확하고 직접적인 성명을 통해 브루노가 자신들에게 아무런 빚도 없다고 포브스와 빌보드에 밝혔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말한 것은 빚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가 상호 존중에 기반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브루노가 세계 최고의 공연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MGM에는 더 큰 이유가 있었다. 대중이 주력 스타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고 믿게 되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법적인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었다. 이미 MGM이 티켓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MGM의 공식적인 부인 발표는 그러한 추측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4개월 만에 버라이어티 같은 주요 언론 매체들이 그들의 성명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MGM의 주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가는 그들의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브루노네은 지루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농담으로 바꿔버렸습니다. 4월 12일 파크 MGM에서 열린 공연 도중 그는 관객들을 바라보며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제가 5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 제 휴대폰에 전화가 오지 않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애가 무다에 세웠을 때 내 친구들은 어디 있지? 관중들은 함성을 질렀다. 그 순간은 편집되어 공유되었고 단 하루 만에 틱톡에서 680만 회 이상 조회되었다. 몇 달 후인 2025년 1월 28일 스포티파이는 그의 월간 청취자 수가 1억 5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브루노네은 그 게시물을 다시 올리면서 계속 스트리밍 해줘, 금방 빚 청산할 거야 라는 캡션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주 후 그는 블랙핑크 로제와 함께 소피 스타디움 무대에 깜짝 등장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첫 대사 비즈데오미에 앉을 뻔했다는 인스타그램에 곧바로 올라가 3일 만에 3,2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농담조로 이야기할 때마다 그 날카로움은 반감되었고 그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공연과 노래에 대한 무료 홍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5천만 달러라는 금액은 거창하게 들렸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겨워액을 거는 사람들은 블랙잭 한 판에 5만 달러를 거는 경우가 흔합니다. 브루노 같은 사람이 몇 년 동안 그만한 돈을 하나 공전번 잃는다고 가정하면 총 손실액은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도박 피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계산이 실제로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노 본인도 과거에 미성년자 시절부터 도박을 시작했고 포커 게임에서 모든 것을 잃은 적이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그 소문은 더욱 사실처럼 느껴졌다. 여기에 그의 엄청난 수입까지 더해지면 그는 공연당 15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연간 총 수입은 약 9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엔들은 그가 마치 현대판 시나트라처럼 같은 네온 사인 아래에서 재산을 모으고 잃는 삶을 사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